이제 시장은 어떤 국면에 있는가,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잠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쌤, 아니 왜 지금 미국장은 연일 신고가인데, 다우지수도 그렇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도 그렇고요, 이거 연일 신고가인데요. 아니 왜 우리나라 시장은 이러고 있어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나라의 이 코스피, 코스닥 쪽의 이 특성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이 비중이 상당 부분 크기 때문에 특히 코스피 쪽에서는 거의 뭐 삼성전자 하나가 거의 460조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위를 달리고 있는 SK 하이닉스도 역시 시총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시총의 상위권에 있는 녀석들이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뭐 카카오뱅크하고 아무리 날라가도요. 그 종목 하나 빠그러지면 지수 못 갑니다. 그렇듯이 저희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장은 올라가도 못 올라가고 미국장이 내리면 또 내리고 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힘든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제 우려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게 되면 이 지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추세를 반전하고 올라가는 반전하는 캔들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단 이제 전저점에 있는 2,900포인트를 한번 깼다가 갈 거냐, 근처까지 왔다가 갈 거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바로 이렇게 올릴 거냐, 요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제가 바라보건데 만약에 바로 돌려내지 못한다라면 다시 한번 하락하는 이 부분,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하락하는 이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이제 주가들이 많이 흔들릴 거예요.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 주도주 역할, 당연히 뭐 배터리 관련주가 될 거고요. 그리고 시장의 이제 중심주에 서 있는 테마주성의 테마성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 원전해체 관련주라든지 뭐 리비안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서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이런 놈들이 막 뛰고 날뛸 그런 모습이 보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에 대한 LF 배터리 그리고 이제 NFP의 신사업에 대한 대체 불가능한 토큰, 블록체인 이런 관련주들이 아마 시장에서 좀 많이 널뛰고 움직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관련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정책에 의한 것도 있고요. 어떤 산업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이런 것도 있고요. 따라서 어떤 관련주 예를 들어서 뭐 요소수 관련주라고 하면 되지도 않게 무슨 막 이런 막 시멘트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막 움직입니다. 시멘트에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는 무슨 뭐 요소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 너무 단발성 같은 이 단발성의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테마가 형성돼 갖고 막 주가가 날아다니는 건 조심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하는 것이 좋겠다. 따라서 시장이 한 번 더 무너져서 박살나고 내려온다라면 이때 오히려 좋은 놈들을 담아야 될 기회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따라서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려면 아마 삼성전자가 한 번 더 무너져야 될 거예요. 자, 이번 주 핫픽 뉴스 이제 인물주 중에서 이제 홍준표 관련주하고 윤석열 관련주가 이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대선주에 대한 부분 참 매력도 있고 메리트도 있고 수익이 나면 1, 20% 나는 구조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 나도 50%에서 100% 이상 수익을 내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흔히 칭하는 이 세력이라는 것, 이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주가를 조종한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뭐다? 대선주다. 자, 먼저 이제 홍준표 관련주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남스틸을 보게 되면은 자, 장중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프로까지 무려 24%까지 순식간에 분봉해서 5분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피뢰침을 달고 급등했다가 반등하고 박살났다가 반등하고 한 번에 그냥 위에서 아래까지 몇 프로까지만 밀어버렸어요. 38%까지 그대로 박살을 내버리는 이런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야, 정말 이렇게 세력주가 무서운 거구나. 이럴 정도로. 자, 분봉을 1분봉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1분봉. 자, 보이시죠? 이런 모습이에요. 와, 미쳤죠? 급등, 급락, 급등, 바로.
점한가나 마찬가지. 점한가 이상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러기 전에 경남 스틸은 이제 이거 회복이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경남 스틸은 이제 회복이 불가능하다. 예, 회복이 불가능하다. 사실 끝났죠. 한국 선제라는 부분도 관련주로 이제 같이 뽑히죠.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는 거 보면은 플러스 14%부터 마이너스 29%. 똑같이 마찬가지로 똑같은 움직임을 보였다. 앞에 있는 놈이 좀 더 탄력이 좋았죠. 이 경남 스틸이. 한국 선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얘 어땠을까요? 얘도 끝났다. 죽었다. 사실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반등 나와주고 거래 나와준 다음에 내려왔다라면 사실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떤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이 물량을 핸들링하기 바쁘게 바로 그냥 쏟아부은 거죠. 이 부분. 한국선제 같은 경우도 주식은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일입니다. 자, 3일도 마찬가지죠. 자세가 안 나오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부분들의 이제 기업들을 우리가 잠깐만 살펴볼게요. 자, 3일이라는 기업은 어떤가요?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어떤가요? 여러분들 분기로 보더라도 볼 것도 없죠. 돈 얼마짜리예요? 장부 가치가 3,800원짜리예요. 3,800원짜리인데 지금 2,900원이니까 싸나요? 그렇진 않죠. 마이너스 보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여기서 더 내려가도 전혀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놈들이 이제 튀어 올라올 거냐는 것은 그만큼 올라갔던 부분을 다 까먹고 다 반영하고 내려왔냐가 아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자, 한국선제. 자, 기업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매출, 당기순이익, 영업이 고만고만하죠. 분기로 봐도 분기만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얼마짜리인가요? 돈 3,780원짜리.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 멀티플 다 해도 2%도 안 나와. 이것도 비싸죠. 지금도 비싸다. 다른 거 보시죠. 경남 스틸. 자, 보시면 자, 기업 보세요. 매출액이 어때요? 2천억 뭐 중반대 후반대인데 당기순이익 보시면 고만고만하죠. 분기를 보더라도 뭐 크게 달라지는 모습은 없습니다. 장부가치는 3,500원짜리. 자기 잠도 이익률은 5%도 안 나와. 지금 어때요? 너무 비싸죠. 경남 스틸은 최소한 못 떨어져도 3,500원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얘는 못 떨어져도 이런 애들은 3,500원짜리가 깨지고 3,500원, 3,000원짜리가 깨지고 내려와야 돼요. 이런 애들. 그죠? 그리고 한국선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애들도 기본적으로 4,000원은 깨져야죠. 기본적으로는 4,000원에 깨지고 내려와야 돼요. 4,500원 뭐 한 4,000원에서 뭐 한 3,000원 중후반대까지도 깨지고 내려와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3일에 대한 부분의 상승 부분을 이제 거의 다 소화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마 내려간다 하더라도 아마 앞에 있는 놈들보다는 내려가는 폭이 좀 더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주식들도 뭐 마찬가지예요. 홈센터홀딩스. 자, 이런 주식도 이제 홍준표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애들은 사실 올라간 거 다 까먹었죠. 올라갔던 그 부분을 다 반영했다 사실은. 이 밑꼬리보다 조금 내려와봐야 더 내려올 것 같은데 사실 올라갔던 부분을 다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고 일단 보여지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보강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밑꼬리를 조금 많이 그런 달아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면 얘는 이제 올라갈 만큼 다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을 다 까먹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부분 대기매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밑꼬리를 길게 단 게 아니냐 물어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아마 내일장에도 장이 열리면 이런 윗꼬리를 깨고 내려가는 것은 아마 힘들지 않겠냐. 이 윗꼬리가 깨진다 안 깨진다라고 지금 놓고 본다는 것보다는 저 윗꼬리가 깨진다 하더라도 반등을 한번 해줬다가 깨지는 게 안 맞냐 이렇게 알아봐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윤석열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그중에 탄력이 제일 좋았던 서현, 이 서현에 대한 부분. 자, 그럼 윤석열 관련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좀 좋은 모습이 그려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는 것은 과연 나올 수 있는 파동이 다 나왔느냐? 서현에 대한 부분은 서현에 대한 부분은 나올 수 있는 파동은 다 나왔다. 사실상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선주는 이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선주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런 추세를 만들고 다시 상승한다? 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이런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 모습을 나오고 다시 한번 여기를 넘기는 모습이 나오겠다?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럴 일은 뭐다고? 없겠다. 따라서 서현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가려면 이제 홍준표에 대한 부분에 어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 윗꼬리 자체가 안 깨져야겠죠. 그죠? 요 윗꼬리. 한 14,705원짜리. 요 자리가 깨진다면 얘는 어떨까요? 얘는 끝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 전에 끝났다고 봐요. 그 전에. 그러려면 앞에 있는 이 부분을 다 먹고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이 부분을 다 먹고 올라가기가 쉬울까요? 이 부분을 먹고 올라가려면 이 앞에 있는 이 매물들을 다 넘겨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어려울 거라고 본다. 어려울 거라고 본다. 자, 서현이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이크래프트. 아이크래프트 역시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은 이제 어느 무엇으로 이제 엮이고 묶일 것이냐가 그게 그냥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요. 이런 애들이 이제 돌파할 때 예매할 수가 있었겠죠. 이런 부분들. 지금은 이제 아이크래프트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이 파동이 나오는 자리에서 이제 거래가 실렸던 부분은 요거거든요. 그 뒤로는 사실 큰 거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것도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도 반응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윗꼬리를 잡아먹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준다라면 일정 부분은 좀 더 상승할 거라고 봐요. 일정 부분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고 다시 밑꼬리 들었던 이 부분이 깨지고 내려온다면 얘는 당분간 잠수를 타야겠다. 잠수를 타야겠다라고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다음 자 애니능률 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친구도 이제 위아래 변동폭을 상당히 많이 줬죠. 분봉을 보시게 되면 미친 거죠. 이거. 보세요. 지옥으로 갔다가 천당으로 갔다가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부분 그 옛날에 그 박근혜 탄핵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이랬었거든요. 그 부분을 똑같이 연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이 윗꼬리를 잡아먹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윗꼬리를 잡아먹고 올라가주는 모습. 허나 이 윗꼬리를 잡아먹고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거기서 따라 잘못 들어가면 뭐 할까요? 죽습니다. 죽어요. 왜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NA능률이라는 기업은 자 기업적으로 봤을 때 자 보시죠. 분기별 수익도 이렇죠. 이 기업이 좋은가요? 아니에요. 왜 테마에 엮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꼴랑 4,300원짜리예요. 얘는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내려올 거라고요? 9,000원, 8,000원짜리가 깨져 내려옵니다.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10,000원짜리가 깨져 내려와야겠죠. 무조건 깨져 내려와요. 필요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자리가 깨져 내려올 거예요. 이런 자리가.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시간이 문제일 거라고 봐요. 이런 자리가 깨진다면 얼마까지 뭐 10,000원짜리 깨지게 되면 순식간으로 당연히 뭐 9,000원, 8,000원짜리까지도 충분히 깨진다. 시간적인 부분이 문제라고 바라봐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신풍제약에 대한 부분, 신풍제약 정말 좋다고 난리가 났을 때, 이럴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보시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 혹시라도 저는 건들지 마 했죠. 끝났어 말씀드렸어요. 혹시라도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하거든 그것은 절대적으로 마지막 팔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30만 원 간다, 40만 원 간다,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는 유튜버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보시면 자, 그 뒤로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자, 보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이 모습을 만들었다가 바로 양봉을 만들었어요. 장악형 거래량 캔들 만들었죠. 그리고 다시 이 자리가 깨지면 죽는 거지만 안 깨지고 주가가 이렇게 양봉을 뽑아 올립니다. 자, 보시죠. 자, 이 모습. 야, 다시 가나보다. 내려올 때 거래량이 없었고 상승할 때 거래량 동반하고 기관 외국인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상승이구나. 아니요. 절대 따라붙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때 공매도가 됐으면 저희들은 이 종목 숨도 안 쉬고 공매도 다 몰빵을 해냈을 거예요.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됐느냐. 정말 거짓말처럼 주가는 그 뒤로 지옥을 갑니다. 지옥. 자, 보시죠. 신풍제약은 이제 얼마로 내려갈 겁니다라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써놨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했고 같이 공부하면서 또 방송하면서 신풍제약은 어디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라고 여기다 써놨었죠. 이렇게 써놨었죠. 오케이. 자, 제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4만 원까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4만 원까지. 아직 4만 원 왔어요? 안 왔잖아요. 네. 그죠? 이거 이미 12월 달에 얘기해 놓은 거네. 12월 달에. 그때 한번 얘기해 놓은 거네. 그죠? 여기 써 있네. 내가 그 금액을 한번 맞춰보겠다. 사실 여러분들 이럴 때는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13만, 14만, 15만, 16만 이럴 때예요.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금액을 4만 원까지 예상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제가 이제 저희 회원님들은 뭐라고 했냐면 공매도 때려라. 공매도.
때려라. 여기서 이제 신풍제약이 바닥에 나오려면 뭐가 되냐면 역배열 선상을 만들어냈고요. 역배열 선상에서 이격이 벌어지는 하방 이격을 만들어내야만 진정한 뭐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바닥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바닥적인 부분들이. 아직 그러기에는 바닥이 나왔다 안 나왔어요. 네, 그 어디에도 바닥은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앞에 있는 이런 영역에 이런 금액대에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4만 원 얘기를 했을까? 저 이때 참 많은 욕을 얻어먹었죠. 정말 XX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됐죠. 저는 여기 써놓은 거 그대로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 아마 봤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선사하는 것이 아니냐. 뭐가 애니 능률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애니 능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희 전업반 애니 능률 이런 데 잡아서요.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다시 파동 나오는 이런 자리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전업반 매매하시던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니 능률이 있고요. 선타 메탈 같은 경우도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 이제 이 친구는 이미 차트가 어디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서. 제 방송을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알 거예요, 여러분들. 자, 서현탄 메탈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윗꼬리가 깨지고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깨지고 내려갑니다. 서현탄 메탈은 뭐라고요? 이 자리가 깨지고 내려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오케이? 그래서 혹이라도 서현탄 메탈 같은 것들이 이런 데서 거래가 터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해서 깝쪽거리고 들어갔다가는 죽어요. 마지막 파동에 걸릴 수 있다는 그럽시다. 물론 이것이 갑자기 또 다른 어떤 무언가에 엮여서 어떤 제가 알지 못하는 재료에 엮여서는 올라갈 수 있겠으나 얘 자체의 테마로서는 죽었다, 끝났다. 이 차트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웅진도 마찬가지죠. 주가 끝났죠. 마찬가지예요. 웅진도 마찬가지로 이런 1,900원, 2,000원짜리 깨지고 내려옵니다. 이런 자리 깨지고 내려올 거예요. 끝났어요. 그리고 푸른저축은행. 이 친구가 핫했던 친구죠. 끝났어요. 아니 더 내려와야 돼요. 이런 데는 11,000원 깨지고 내려와야 돼요. 11,000원짜리. 이런 자리 깨지고 내려와야 돼요. 11,000원, 10,000원짜리가 뭐 할 거다? 깨지고 내려올 거다. 시간 지나서 보세요. 오케이?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제 여기 물려 계시거나 혹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어서 제가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혹은 물려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혹여라도 어려울 장에 반등을 해준다라면 그때는 빠져나올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관련주는 절대 건드는 게 아니에요. 건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제 후보가 확정됐죠.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재명 관련주로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탑픽이 뭐예요? 일성건설이에요. 여러분들 일성건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갈까요? 아니요, 끝났어요. 한번 보세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세요. 이 일성건설이 더 올라갈까요? 아니요, 끝났어요. 얘 못 올라가요. 얘 끝났다고요. 얘는 마지막 파동이에요.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마지막이다. 나와봐야 반등일 거예요. 나와봐야 반등. 그리고 반등했다 이 자리를 깨고 내려오잖아. 얘는 어디로 갈까요? 얼마까지 내려갈까요? 이 친구는요. 이거 얼마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얘는 반드시 3,000원 밑으로 내려가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센스. 전업반에서는 그 장중 리딩을, 단타 리딩을 매일매일 하는데 공매도도 정말 자유롭게 매일 하죠. 그럼 전업반에서는 어떻게 너 리딩하니? 야, 너 전업반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주는데? 야, 공매도로 개인도 할 수 있어? 그걸 가르치고 매일매일 할 수 있고 그걸 나중에는 스스로 해서 스스로 돈을 벌게 하고. 우리가 이제 전업반에서 매매했던 영상을 잠깐 짧게 쇼츠 영상식으로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두껍게 준비해놓은 호가를 준비해놓고 지들이 먹는 척하면서 신고가를 만들려고 하면서 개미들의 유입을 시킬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노린 거예요. 상단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400원, 300원, 일단 96,000원은 깨야겠습니다. 흐름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96,000원 왔어요. 깹니다 이제. 깰 거예요. 96,000원 깼습니다. 좋아요. 더 가져갈게요. 어차피 추세 꺾였어. 알았다 1번. 95,000원은 무조건 무너질 거니까 더 끌고 가셔도 모방합니다. 오케이! 무너집니다! 예! 무너졌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정확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는 모습. 이렇게 되면 이제 94,000원도 깨지고 내려가는 거야. 좋아요. 그림대로 잘 가고 있어. 그렇지. 좋아요! 자, 수익실은 다 마치세요, 이제. 축하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자랑한다고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라와 있는 기준인데 어떻게 저게 쭉 내려올 거를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미리 공매도를 때릴 수 있었을까? 그것도 비중 400%씩이나. 이 영상에서는 지금 쭉 내려오는 것만 보였지만 여기서 정말 완전 귀신처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완전 이 파동을 다 먹었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트레이더라면 상방으로 이제 움직이고 파동이 좋은 놈들을 먹는 것도 좋은 거지만 반드시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알아두면 여러분들한테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장의 하락장 그리고 시세를 다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공매도로 대응하게 되면 수익이 잘 나게 됐죠. 아까 설명하는 부분들 잠깐 여러분 들어보시면 앞에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시나리오대로 일단 흘러갑니다. 뭐라고 했어요? 두껍게 준비해 놓은 호가를 준비해 놓고 지들이 먹는 척하면서 신고가를 만들려고 하면서 개미들이 유입을 시킬 거라고 했어요. 그런가 1번.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상에서 보시면 보이지 않겠지만 자, 원래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런 부분이었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매수호가가 약 7만 주, 매도호가가 3만 5천 주거든요. 여기서는 원래는 이 매도호가가 훨씬 더 두꺼웠어요. 그러니까 매도호가 보통 거래량을 붙으면서 매도호가의 물량이 두껍고 좋다라는 건 뭐예요? 상방이죠. 상방. 근데 그걸 만들어 놓고 의도적으로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잘못 걸리면 뭐 할 수 있다?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관심 종목에 대한 부분. 심텍, 그다음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하이브, BGF, 코프라.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심텍에 대한 부분은 어떤 수나 어떤 재료가 있었을까요? 자, 보시죠. 심텍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자, 반도체 칩 스펙 코드화로 구보 가치가 있는 MSAP. 이 MSAP라는 것은 이제 그 연성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이 부각이 되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모듈 PCB도 PC 및 서버 부분에서 경쟁상 대비 DDR5 이것이 초반에 높은 침투율을 기대되면서 영업이익률하고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을 잠깐 보게 되면 자, 이런 부분이 정말 돈을 잘 벌고 있죠. 자, 심텍이란 회사가 맞고요. 자, 매출 우상향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점핑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단기 순이익도 2배 이상으로 점핑되는 부분. 장부 가치가 8,000원짜리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에 대한 이 멀티플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이 친구 37,000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기대감은 좀 더 상승에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진다. 단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혹여라도 저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부분, 눌림목에 대한 부분, 즉 시가 밑으로 빠진다라면 한번 단타를 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한파동이 더 나온다라면 심택은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즉 무슨 말이냐면 큰 캔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도 있고 도시 캔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혹은 도시 캔들 만들고 그대로 밀릴 수도 있겠죠. 밀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보시면 자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거래량이 터져도 너무 많이 터졌어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얘가 가고 있는 것은 호재를 동반한 뉴스죠. 호재. 이것이 이제 소문에 듣고서 뉴스가 나왔으니까 이제 심택에 대한 부분은 조율을 해야 되는 거죠. 매도에 대한 부분을. 근데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해갖고 중장기를 가져가겠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트레이딩 관점이죠.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셔야만 맞는 위치다라고 보여진다. 왜? 얘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지속 연속성을 가져올 줄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 부분은 혹시라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는 이제 지주사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HN은 환경에 대한 부족이고요. 두 가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배터리 소재 관련 쪽에 속해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는지 뉴스 기사를 한번 먼저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이런 부분 3분기 매출액이 4,855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3%가 증가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406억 전년동기 대비해서 약 130%가 증가했다라고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주가는 15%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다. 이렇게 맞췄는데 요거는 아마 그 전 11월 5일
날짜에 뉴스가 나온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증권사에서 나온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아무래도 이제 2024년도에 21만 톤의 예상을 했고 2025년도에 29만 톤을 예상을 했고 이 부분이 24년도에는 26만 톤으로 이제 증설이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25년도에는 29만 톤에 38만 톤으로 그리고 2026년에는 48만 톤으로 증가하며 목표 주가를 80만 원으로 상향했다. 네. 사실 이제 에코프로 BM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올라왔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회원님들한테는 늘 그러면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시장에서의 주도주가 산업을 바꾸고 그 산업을 이끌고 혹은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이끌어 나가고 그쪽 분야에서 어떤 부분에 의해서 바뀌어 나가는 어떤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옛날에 차화정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시세를 만들었듯이 물론 저는 그때는 주식은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세상을 바꾸는 주도주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 분석으로서 다가서면 절대로 크게 먹을 수 없는 그런 국면에 와 있다. 라고 일단 봐지는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다른 연구원은 목표 주가를 약 5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에 이제 큰 힘을 실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2022년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미국에서 이제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유럽과 미국 쪽에서 수요가 증가한다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멀티플을 아무리 갖다 적용을 시켜줘도 2030년 거를 갖다가 땡겨 오더라도 지금은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 네. 근데 또 누구는 고평가는 아니다. 고평가는 아니다. 다만 이제 멀티플을 선반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쉬어가는 국면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 찬반론이 갈리고 있는 그런 국면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 BM을 보시게 되면 자, 이 자리에서 보시게 되면 어때요? 이거 따라잡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이거 따라잡기 힘들어요. 자,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얘보다 시세가 더 많이 나왔었죠. 자, 에코프로를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에코프로가 먼저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에코프로는 자, 이런 부분을 만들었어요. 이격을 만들고 파동성의 거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보통 어떻게 돼요? 이런 애들은 보통 60평을 깹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99%가 이 친구도 이 60평을 깨기 일부 직전까지 왔다가 추세를 돌려내면서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거래 동반하고 그리고 다음날 바로 신고가 그리고 그 다음날도 연이어서 신고가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한 발 늦은 신고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배터리 소재 관련 쪽이기 때문에 사실 파동이 더 탄력이 더 좋아야 되는데 세력이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에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고가를 내고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지금 갭으로 띄웠으니까 갭을 매꾸로 내려오겠지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갭을 과연 매꾸로 내올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다만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격을 벌이고 상승했다가 많은 좀 횡보 구간을 갖췄지만 얘는 횡보 구간이 꼴랑 한 달 반밖에 안 나왔어요. 기간 조정이 한 달 반밖에 안 나왔다는 거. 그리고 다시 바로 뿜뿜 거래 동반하면서 신고가를 냈다는 거죠. 외국인 계속 들어오죠. 자, 이런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참 우리나라 참 이 기관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후드 털리고. 그리고 개인들은 그나마 좀 붙었다가 다시 한번 털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신고가가 내고 있는데 털렸던 기관들도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수, 개인들은 여전히 털리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조금 더 여기서 몇 프로가 올라갈 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를 것 같아요. 하나 여기서 얼마나 가파른 이격이 나올 거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가파른 이격. 가파른 이격이 안 나고 좀 쉬어가는 파동 이렇게 가면 또 추가적으로 또 가겠죠. 이런 식으로 더 가겠죠. 그래서 에코프로의 BM에 대한 부분은 아직 꼭대기가 왔다라고 칭하기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또 LNF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어때요? 자리가 높다고 생각되어지잖아요. 그죠? 자리가. 하지만 이 LNF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까지 조정을 깨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주가는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다만 앞에 있었던 이 부분, 갭을 채우고 밑구를 달았던 이 부분까지만 무너뜨리지 않게 되겠죠. 허나 LNF도 지금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여기서 양봉 치고 올라가라는 법 없습니다. 없습니다. LNF 같은 경우도
지금 월봉의 이격을 보면은 자, 어때요, 여러분들? 월봉의 이격이 꼴랑 해봐야 이제 160%. 앞전에서 있었던 것은 200%. 근데 신고가를 넘기고 온 자리는 이 자리였죠. 이 자리. 이 자리에. 신고가를 넘기고 온 자리부터 몇 프로 나왔어요? 예, 약 최고점까지 388%, 336%. 자, 그럼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요. 에코프로 BM은 신고가가 여기서 나왔으니까요. 475%.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자, 이건 LNF고요. 자, 에코프로는 신고가 나오는 자리가 어디였나요? 여기였죠. 이 자리였죠. 그쵸? 얼마나 나올까요? 이 친구. 약 305%. 자, 그런데 여러분들 5G가 대장에 바람이 불었을 때가 뭐였어요? KMW. 자, 이 KMW 올라온 거 보실래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6개월 만에 몇 프로가 올라갔을까요? 6개월 만에 주가는 몇 프로? 예, 432%. 그런데 과연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만에 얼마나 올라왔어요? 이 친구. 이 친구 6개월 만에 올라온 거 보면 200% 올라왔어요. 200%. 물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5G 통신의 이제 테마가 불어서, 저 친구 어마어마한 상승을 해냈죠. 그럼 과연 쟤네들의 시세가 더 좋을까? 아니면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의 BM의 시세가 더 좋을까? 그건 저도 모르죠. 하지만 KMW는 세상을 바꾸는 애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코프로 LNF는 어쨌든 우리나라 K배터리가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그 시장의 장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배터리 소재 관련주에 대한 수요가 직결돼 있는 거죠. 예. 사실 이 시장 점유율로 따지고 보면은 중국 애들이 높다고 하지만 걔네들은 내수인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소재나 셀은 저희 대한민국이 꽉 잡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공장 캐파가 얼마나 빠른 식으로 늘어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공장 캐파가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 배터리 수요가 얼마만큼 커질 것이냐.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LF 배터리라든지 이런 그 배터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빨리 해소될 거냐에 따라서 소재 관련주들은 한번 눌릴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치고 갈 것이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는 거 봐서는 에코프로는 이제 뭐 하는 이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나 한번 제대로 한번 움직여 볼래? 막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단기간에 지금 막 불을 뿜면서 지금 벌써 막 50% 올라가 있어요. 50%. 여기서 더 갈 거냐 말 거냐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월봉상에서 RSI 이 이격률이 90%의 어떤 그 심리권을 우리가 한 번도 침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충분히 더 열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에코프로 비움도 마찬가지. 이 부분도. 그래서 이런 애들 한번 올라가는 애들은 함부로 공매도 때리지 마라. 이런 애들 함부로 공매도 때렸다간 정말 여러분들 골로 갑니다. 골로 가요. 공매도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손실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해지를 걸어서 어떠한 방향성이 나올 때 한쪽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닌 상태에서 한쪽에다가 공매도를 잘못 때려버리면 공매도는 신용이기 때문에 끌고 가면 물론 이자는 비싸지 않지만 소정의 이자까지 함께 내면서 손실까지 함께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조건 조심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자, 에코프로비 같은 경우는 자 어디서 잡을 수 있었을까? 이런 자리에 잡을 수가 있었겠죠. 이런 자리에서 왜 잡을 수 있었을까? 이런 데 잡을 수 있는 그 기준은 반드시 가져야겠죠. 이게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이런 모습이지 아니죠. 아니죠. 중요한 건 전 오빠는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팩트겠죠. 자, 다음. 자, 지금 빨리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 하이브. 자, 하이브는 어떤 뉴스와 어떤 재료가 있었을까요? 자, 바로 이제 그 대체 불가 토큰인 NFT 두나무죠. 이 두나무 관련주라고 해서 이 하이브하고 두나무하고 손잡으면서 이 NFT 사업에 진출하면서 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하고 두나무 얘네들의 이제 어떤 제3자 배정 유상자 방식으로 7천억을 이제 투자하고 또 이제 하이브는 이제 같은 방식으로 또 두나무한테 이제 5천억을 투자하면서 서로 이제 협약을 맺으면서 우리 한번 잘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어떤 동맹을 맺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주가에 반영하고 하이브에 대한 부분이 주가가 잘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나무에 대한 부분이 이제 비상장인데 상장하게 되면 약 20조 원의 가치까지 있겠다 그러면서 이 하이브의 주가가 탄력을 좋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정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함부로 파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함부로 파는 게 아니에요. 들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분들은 절대 함부로 파는 게 아니다. 그냥 들고 가는 거다. 어떤 모습이 나올 때까지, 이상 현상이 나올 때까지. 너무 그것이 과도하게 이격이 벌어지고 올라갔다면 그때는 비중을 줄여가면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BGF 코프라에 대한 부분. 자, 뭐 BGF는 뭐 이런 모습. 이것은 이제 플라스틱 기업인 코프라. 이 코프라 기업은 이제 그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소재로 생산하는 기업이죠. 자동차하고 전기 전자, 건설 분야에 이제 포트폴리오 분야를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경량화를 시도하고 있는 자동차용 고기능 플라스틱의 비중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BGF가 환경에 대한 부분, 플라스틱 회사 코프라죠. 이것을 인수하겠다 하면서 코프라 기업은 점상한가를 갔어요. 점상한가. 그러면 과연 얘는 어디까지 날아갈까? 만약에 코프라가 이제 다시 한번 점상한가가 나온다라면 이 친구 생명은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점상한가가 풀리면서 이제 거래가 막 몰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점상한가 찍었다가 풀리면서 막 하면 거래가 동반될 수 있겠죠. 그죠? 이래도 얘는 뭐다? 피곤하겠다. 그만큼 멀티플을 뭐한 거다? 반영한 거기 때문에, 호재가 이미 나올 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그 호재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 자리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조심하는 게 좋겠다. 왜? 호재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